자, 저희 루프 5번까지 만들었죠. src 폴더 밑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rc에서 new 패키지 add.java.loop 6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인 것 같아요. 루프 6번. 네, 피니쉬 해주시고요. 루프 6번 패키지에서 자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요, 루프 메인 6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6번 패키지이고요. 클래스 이름은 루프 메인 6번.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피니쉬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브레이크와 컨티뉴입니다. 브레이크, 컨티뉴. 브레이크는 우리가 한번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사용을 했었었죠? 브레이크 언제 사용했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스위치 맞습니다. 스위치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스위치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순간에 그 스위치를 빠져나가죠. 네. 스위치가 있는 그 블록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이제 그만해라.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블록을 더 이상 실행하지 말고 거기에서 모든 동작을 멈춰라. 이게 브레이크예요. 모든 동작을 멈춰라요. 멈춰라. 그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죠.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바로 멈춰야 돼요. 그죠? 그 멈추는 거. 그게 브레이크. 컨티뉴. 컨티뉴는 말 그대로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계속하다. 어떻게 계속하는 것일까? 요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에서의 브레이크와 컨티뉴입니다. 스위치에서의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위치 문에서는 컨티뉴라고 하는 건 사용하지 않아요. 네, 스위치 문에서는 브레이크만 있고요. 컨티뉴는 없습니다. 반복문에서는 브레이크와 컨티뉴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고, 자, 브레이크는 어떤 의미냐면 브레이크 반복문 실행 중에 블록을 실행 중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브레이크가 포함되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 브레이크가 포함된 가장 가까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까운 반복문 블록을 종료를 한다. 종료한다는 얘기는 그 반복하려고 반복을 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빠져나온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만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코드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코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브레이크가 포함된 가장 가까운 반복문 블록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아직 다루진 않았는데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 즉 이중 반복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반복문 안에서, 포문 안에서 또 다른 포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멈출 것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중 반복문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반복문을
종료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ontinue. continue는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문 안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반복문 블록을 실행 중에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new를 만나면 그 반복문 continue 아래쪽에 블록은 건너뛰고요. continue 아래쪽 코드는 모두 무시하고 그 다음 반복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반복 과정을 수행합니다. 아래쪽 코드를 무시하고 그 다음 반복 과정을 수행한다. 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개의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for 정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정수는 1부터 정수는 5보다 같거나 작을 1, 2, 3, 4, 5 이렇게 5개를 할게요. 5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1씩 증가를 시키면서 정수 n을 한 줄씩 출력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그죠? 정수 n을 1부터 시작해서 1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를 2를 증가시킨 다음에 2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를 증가시켜서 3을 출력하고요. 다시 2를 증가시켜서 4를 출력하고 다시 2를 증가시켜서 5를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이 되면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생각하던 그 결과가 맞죠? 생각하는 결과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요. 코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if 만약에 n이 3이면 break 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는 위치가 if문이 끝나는 곳이고요. 여기는 for문이 끝나는 곳이에요. break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요만큼을 더 코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4와 5가 출력이 됐나요? 되지 않았나요?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게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n은 1부터 시작을 해요. 이터레이션을 할지 말지를 이 조건을 보고서 검사를 합니다. 조건은 5보다 같거나 작으냐?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출력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줄을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블록이니까 블록 내부에 있는 코드들을 한 줄 한 줄 차례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는 무엇을 검사하나요? n이 3인지를 검사를 해요. 3이 아니잖아요. 3이 아니니까 여기는 건너뛰어요. 그쵸? 건너뛰니까 어디로 왔어요? 포문의 끝에 도달을 했어요. 그죠? 포문의 끝에 도달하면 어디로 가죠? 여기서는 반복하러 올라가겠죠. 반복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n이 2가 돼요. n이 2가 됐고요. 다시 반복을 계속할지를 여기서 검사를 해요. 그렇죠? 여전히 5보다 작죠. 그래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그 값을
n2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요. 출력이 됐죠. 자,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합니다. n이 3인가요? 3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건너뛰어요. 브레이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아직은. 그죠? 브레이크를 못 만났고요. 다시 여기에서 올라가요. 올라갔죠? n이 얼마가 됐나요? n은 3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계속할지 말지 검사를 해보죠.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 값을 출력을 합니다. 자, 이제 출력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n 얼마예요? 3. 그러면 뭐를 만나요? 브레이크를 만나죠. 브레이크를 만나서 여기서는 누구를 빠져나간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무엇을 빠져나간다?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폼은 자체를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폼문까지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거기서 멈추잖아요. 멈춰라 이거예요. 멈춰라. 무엇을 멈춰라? 무엇을 멈추는 거냐면 올라가서 검사하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검사하고 내려오고 이런 동작을 멈춰라 예요. 멈춰라.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고 끝납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브레이크. 이해되셨죠? 자, 그럼 컨티뉴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컨티뉴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구분선을 하나 넣도록 하죠. 구분선을 하나 넣고 자, 이번에는 컨티뉴를 만들 건데 폼은까지는 똑같이 만들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는 1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는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우리는 폼을 반복을 할 겁니다. 반복을 할 때마다 n의 값을 1씩 증가를 시킬 거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if문을 먼저 쓰겠습니다. n이 3이면 이걸 먼저 쓸게요. continue. 그렇지 않으면 출력.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if가 끝나는 곳이고요. 여기는 for가 끝나는 곳입니다. 일단 실행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가 어떻게 실행된 건지 보여드릴게요. 실행 결과 보이세요? 네, 밑줄 아래쪽만 보시면 돼요. 1, 2, 4, 5. 뭐가 없죠? 3이 없어요. 3이 없어요. 실행 결과 잘 되나요? 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코드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초기화. 요건 딱 한 번만 실행이 되죠. n 얼마? n은 1.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를 하죠. 우리가 반복을 폼은 안쪽으로 들어갈 거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들어가지 말고 빠져나와야 되느냐? 이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식. n이 1일 때에는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들어왔는데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먼저 했어요. n이 3인가요? 3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만약에 3이라면 근데 3이 아니잖아요. 3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컨티뉴를 만나지 못했어요. 컨티뉴를 만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했을까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화면에 출력을 한 겁니다. 됐죠? 출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도달한 곳은 어디예요?
for문이 끝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 iteration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iteration을 하러 올라가면 변수 n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변수 n의 값이 얼마로 바뀌죠? n의 값이 2로 바뀌어요. 자, 변수의 값을 바꾼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포문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자,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포문을 반복하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검사를 해요. 3이냐? 3이냐? 3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여기서도 if는 건너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2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n이 얼마가 됐죠? n이 3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3은 5보다 작습니다. 그죠? 반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반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검사를 해요. n이 얼마죠? n이 3이에요. n이 3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continue가 된 거예요. continue. 이제 무엇을 만났어요? continue를 만났어요. continue 어떻게 해라? continue는 계속해라. 자, 이 계속해라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밑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밑으로 가라, 요렇게 가라가 아니라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위해서 올라가라예요. 올라가라. 이해되십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아래쪽 코드는 무시하고 컨티뉴 아래쪽의 코드는 무시하고 그 다음 반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 반복 과정을 수행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 얘기예요. 컨티뉴를 만나면 블록 안에 다른 코드가 있지만 이 코드는 건너뛰고 그 다음 반복을 위해서 그 다음 반복이라는 얘기 뭐예요? 3이면 3 다음에는 4를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가라. 이게 컨티뉴예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는 프린트하는 문장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프린트하는 문장을 못 만나고 폼은 이터레이션 반복하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출력이 안 됐다? 3이 출력이 안 된 거예요. 3이 출력이 안 되고 n은 증가가 돼버린 거예요. n은 4로 증가가 됐죠. 4로 증가가 되고 그리고 for를 반복할지 이 조건은 for문을 계속 수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란 말이에요. 그 조건은 여전히 만족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고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n은 3이 아니니까 continue는 건너뛰고 프린트문을 만나게 돼요. 프린트문을 만나니까 4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iteration 다시 반복해서 n이 5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는 반복할 조건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죠? 5 이하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고요. 다시 들어왔고 5라는 숫자는 3은 아니니까 내려와서 프린트. 그래서 5가 프린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가게 되면 n은 6이 되는데 6은 5보다 크거나 같지가 않죠. 작거나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4를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가 중간에 3이 빠져 있고 1, 2, 4, 5가 출력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브레이크를 만나면 여기서 아예 나가버려라. for를 나가버려라. 이게 브레이크. 이게 브레이크. 컨티뉴를 만나면 아래쪽에 어떤 코드가 있는지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라. 이게 컨티뉴. 그래서 컨티뉴는 반복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고 브레이크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끝내는 거고 컨티뉴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브레이크와 컨티뉴 차이점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설명은 드리긴 했지만은요. 컨티뉴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10년 이상 그 코딩을 해봤지만 개발을 해봤지만 컨티뉴를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컨티뉴가 필요한 곳을 컨티뉴 없이 코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똑같은 기능을 컨티뉴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브레이크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면 무한 루프를 끝낼 때 필요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지만 컨티뉴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동작하는 원리를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이 컨티뉴를 이용해서 작성한 코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조금만 여기서 더 이어서 할게요. 브레이크의 응용입니다. 브레이크는 언제 응용을 하느냐? 브레이크는 무한히 반복되는 무한 루프가 있는 경우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반복문을 종료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위쪽에서 정리를 해드릴까요? 브레이크문은 무한 반복문을 종료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코드가 있다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무한히 반복되는 코드를 거기에서 종료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무한 반복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죠? 무한 반복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for를 이용해서 무한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조건을 생략하는 거예요. 조건을 생략하고 반복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거 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초기화식이 없는 거예요. 반복문을 시작을 하는데 시작값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검사 부분이 없는 거예요. 조건검사 부분이 없으면 무조건 폼은 안쪽 블록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어떤 다른 무엇도 없어요. 그럼 이거 무한 반복문이에요. 이렇게 만드시면 무한 반복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초기화식이나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증가나 감소하는 그런 식, 변경 문장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중간 부분. 반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사하는 이 검사하는 조건식만 없으면 돼요. 포문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포문은 초기 화 문장이 있고요. 세미콜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계속 어떤 조건에서 반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반복 조건식이 나오게 되고요. 세미콜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변경을 하는 변경 문장이 오게 돼요. 이게 포문이죠. 그리고 블록 안에서 뭔가 코드들을 작성을 하죠. 이게 포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포문인데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초기화 문장 생략해도 되고요. 반복 조건식 생략해도 되고요. 변경 문장 없어도 돼요. 셋 다 없어도 되고 3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고 2개가 없어도 돼요. 네. 이런 구문에서 초기화 문장 반복하게 되는 조건식 그리고 변경하는 일식 증가시킨다, 이식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변경 문장 등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시 즉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복 조건식이 생략되면 그러니까 가운데 세미콜 요거 하기 전에 문장들과 식들은 생략 가능하지만 세미콜론은 생략 불가능합니다.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문장이 없더라도 초기화 문장이 없더라도 반복을 할지 말지 검사하는 조건식이 없더라도 일식 증가시킨다, 이식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증가 감소하는 변경을 시켜주는 문장이 없더라도 세미콜론 2개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포문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들어가는 반복 조건식이 생략되면 영원히 반복되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무한 반복문이 돼요. 조건이 없는 거죠. 계속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조건을 주지 않은 거예요. 계속하지 말아야 될지 조건을 주지 않으면 그럼 자바는 어떻게 한다? 그냥 무조건 실행한다. 무조건 실행.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저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만. 자, 지금 콘솔 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콘솔 창을 잘 보시면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출력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무한 반복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검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실행.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요. 검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출력. 다시 올라갔는데 검사할 조건 없어요. 다시 무조건 실행.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끝내려면 여기 빨간색 버튼 강제 종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빨간색 버튼을 클릭해서 빨간색 버튼을 클릭해서 강제로 종료를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자, 무한 루프를 만드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무한 루프를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종료하고 싶다. 이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5번만 출력하고 종료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뭐 이런 코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몇 번 반복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몇 번 할까요? 그래서 5번 인사해라. 그렇게 하면 5번 인사하고 끝내는 거고요. 10번 인사해라. 그러면 10번 인사하고 끝내는 거고요. 계속해서 인사해라. 그러면 계속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바로 이런 무한 루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끝내겠다. 그거를 if문과 break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좀 자기적인 코드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제를 만들기 위한 예제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티저 변수를 한번 하나를 선언을 할게요. 그리고 인티저 변수는 1이에요. 1. and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는 and 변수를 1 증가를 시켜요. and의 값을 1을 증가시키고요. 만약에 and가 5번에 도달을 5이면 끝내겠다. 이런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몇 번 출력하고 끝났나요? 여기서 4번밖에 출력 안 했네요. 4번밖에 출력 안 한 이유는 5이면 종료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1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요. 1부터 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and는 1이에요. and는 1. 자, 무조건 이거는 검사하는 조건이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와요. 무조건 들어오고요. 그래서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and가 얼마가 됐죠? 2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출력한 다음에 and가 2가 된 거예요. 출력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만났나요? 만나지 않았나요?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으니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검사하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다시 내려와서 이제 또 출력한 다음에는 and라고 하는 값이 3이 됐어요. 3이 됐고 5예요? 아니죠. 아니니까 일단은 건너뛰기.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또 내려오게 돼 있고요. 또 내려오면 출력을 해요. 그리고 출력한 다음에는 and 값이 다시 증가해요. 증가했고요. 검사해요. 5가 아니죠. 5가 아니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또 반복하러 내려와서 출력을 했어요. 여기까지 출력을 했죠. 출력했고 여기서 출력한 다음에 뭐가 됐어요? and가 5가 됐어요. and가 5가 되는 순간 뭘 했어요? 브레이크는 뭐? 4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올라간 게 아니라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4번 출력이 된 거예요. 4번. 다섯 번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and를 증가시키는 코드와 if문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5번 출력할 거예요. 만약에 이 코드를 여기다 쓰지 않으시고요.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다 썼으면 5번 출력하고 끝났을 겁니다. 안녕하세요가 5번 출력이 이번에는 5번 출력이 됐죠.
4번이 아니라 5번. 이거는 1인 상태에서 5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사했고 그 다음에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출력하고 출력한 상태에서 5인지 아닌지 검사하고 5가 아니면 내려와서 증가시키고 이렇게 이 경우에는 5번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래서 and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if은 위쪽에 있느냐 if은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이 뭐 몇 번을 출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번을 반복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결정하는 거는 브레이크가 위쪽에 있어야 되는지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지 그 위치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기능에 따라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어려우세요? 오늘도 조금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았어요.